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학 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684명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주 후반에는 검사 건수가 이제 줄어드는 영향도 없으니까 급증할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또 그 전에 2주 연속 대체공휴일 연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늘어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한 사례는 사실 지난 추석 명절 이후를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사람들의 사적 모임,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런 확증 편향 때문에 계속해서 연휴가 다가오면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계속 예측을 해왔지만 사실 그렇게 실제로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적은 없어서 그런 좀 뭐랄까 선입견, 확증 편향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급증했을 때 그때 그럼 원인은 보통 뭐였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역학조사나 그 접촉자 격리가 잘 안 되는 원인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재유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재유행의 사이클에 접어들면 뭐 특별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 재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일정 기간 안정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소위 조용한 전파자들이 쌓인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어쨌든 약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는 봐도 될까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석 전 시점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하향 안정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아니면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추석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백신 접종 덕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백신 접종의 영향도 있지만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좀 잘 지키느냐, 개인의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의 영향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좀 복합적인 요인들 덕분에 지금의 어떤 하향 추세로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소위 그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라고 하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었습니다. 29%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그게 높을 때는 한 3%, 5%, 낮으면 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역학조사도 보건소 역학조사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지거나 아마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했는데요. 좀 짚어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원래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 사람 모양 아이콘이 접종 완료자는 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거리두기는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는데 사적 모임 인원은 좀 풀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임 인원이 좀 풀어지면 사람들 간 모임도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 백신의 종류나 뭐 맞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75%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백신 접종자 4명이 모이면 미접종자 1명 정도의 위험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4단계 지역에서 4명 더하기 4명을 허용해 준 것은 네. 면역력 기준으로 보면 미접종자 5명이 모이는 효과 정도라 그렇게 뭐 감염 위험을 현저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이 그러면 미접종자 1명 정도 분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사적 모임의 인원을 규제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의 국민들의 심리 상태의 이완을 우려한 뭐 심리 방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과도한 방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이렇게 완화가 됐고요. 또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방역도 완화되는데요. 하나씩 저희가 그래픽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단계 비수도권 식당 카페는요. 영업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4단계인 수도권은 자정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종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판매를 하는 홍보관은 지역과 상관없이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가 됐고요. 스포츠 경기 관람은 실내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면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결혼식일 겁니다. 결혼식이요. 하객 기준 역시 접종 완료자를 201명 포함하면 25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시설도 99명이었던 상한선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요. 네. 소모임과 식사 그리고 숙박은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의 인원은 조금 풀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리 방역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풀어져서 에이 좀 풀어졌는데 네. 식사도 하고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말씀 이제 주시겠습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사람들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 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뭐 방역의 뭐 전면적인 완화나 또는 방역의 포기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과 이해시키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 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긴장의 완화, 그래서 확진자의 증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늘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방역 조치 또는 백신 접종의 단계에 걸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네. 조금 불합리한 이렇게 뭐랄까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소통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것의 원칙은 뭐고 어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달 말쯤에나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11월 9일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뭐 시점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 발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충분한 이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생활 양식,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완벽한 계획을 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 거친 계획 또는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찍 내놓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여러 자영업자를 포함한 실제 그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전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핵심은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됐다는 점, 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또 결혼식도 그렇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그 백신 패스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될까요? 뭐 크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규제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적용 외로 해주는 조치는 거꾸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기존의 규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한 디스인센티브,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식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더 적은 반면에 이제 앞으로 도입할 백신 패스가 기존에 허용해 주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로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나 저항감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패스를 우리가 도입할 때 그 네.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 또는 못한 분들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백신을 맞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의 문제나 또는 뭐 거동이 불편해서 접종을 못 맞고 있는 분들과 같은 접근성의 제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예. 네, 이게 지금 조정이 된 방안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좀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사전에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또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자들한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조치를 완화해 줬을 때 이게 정말 확진자를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또 실제 현장에서 뭐 식당이나 카페나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서 접종자들과 미접종자들을 잘 구분해서 그 모임의 인원수 제한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애초에 이달 마지막 주에 전 국민 70%가 접종 완료자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면서 11월 둘째 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9일에 단계적 네.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었는데요. 네. 접종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에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한 주 정도 앞당겨진 건데요. 네. 그러면 11월 9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네. 11월 첫째 주에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시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의 제일 중요한 백신 접종의 지표는 전 국민 접종률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입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사람도 많고 사망하는, 그러니까 치명률도 높기 때문에 네. 접종률이 중요하지만 전 국민 접종률은 감염의 전파나 확산의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의 숫자가 워낙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면 뭐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접종률이 높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수로 따지면 거의 3만 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든지 높아도 우리나라의 기존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보다는 뭐 10배, 20배 더 많은 확진자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이 80%대를 기록했던 10월 초에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을 근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놓는 대신에 다른 브레이크, 그러니까 역학조사나 접촉자의 격리, 또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접종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정부가 준비가 안 돼서 전환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11월 9일보다는 이 일상회복 시점을 좀 앞당겨도 된다는 입장이신 그렇죠. 건가요? 준비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계획을 안 내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보건소의 방역 인력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고 병상이나 인력도 어떻게 체계화할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걸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제때 잘 이루어질지가 의문인 상황이죠. 네. 또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냐 네. 이거를 참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조차도 마스크 네. 없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마스크 벗게 되는 건가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직전에 총리께서 우리가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도 마스크 벗고 지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사실은 정반대인 이야기를 해서 네. 정부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80%에서 85%로 접종률이 올라가면 뭐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백신의 접종 효과가 뭐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고려하면 한 70%쯤 되는데 네. 그러면 5%의 인구가 더 접종을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약 이게 전체 인구로 3.5% 정도 면역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확진자가 한 1,000명쯤 발생했을 때 80%에 85%로 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 숫자를 한 30명쯤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지금도 벗을 수 있지만 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을 그 정도 접종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